안녕하세요. 2025년 과학탐구 실험대회를 설명할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유호키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과학탐구 실험대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목차와 같이 과학탐구 실험대회의 추진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고 추진 방침과 대회 개요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대회 보고서 작성 요령과 도대회 준비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근거 및 목적입니다. 과학탐구 실험대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기본운영계획과 2025년 과학창의대회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첫 번째 자기주도적 탐구실험 중심의 학교 과학교육 활성화 및 방향 제시, 두 번째 자율적 탐구로 창의력 신장 및 과학 진로 개발의 기회 제공,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통해 삶과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침입니다. 아직 2025년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아 이전 대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시행되는 공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학탐구 실험대회는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사고력과 과학적 소양 함량을 목적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융합적 탐구 실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1단계 탐구 보고서 작성과 2단계 공개 강의, 3단계 본선 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 탐구 보고서는 탐구 주제를 참가자 스스로 관심 있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선정하고 과학 탐구 활동을 수행하여 창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보고서를 제출한 팀 중 20팀을 선발하여 공개 강의와 본선 대회를 진행합니다. 본선 대회 결과를 통해 팀별 우수 학생 수상 및 한국과학교육총연합회 주관 전국대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상은 교회 수상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불가합니다. 대회 참가는 동일 학교 소속으로 2명이 한 팀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요를 설명드리면 과학탐구 실험대회는 매년 4월에서 6월 기간에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전국대회는 7월에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중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동일 학교 학생 2명으로 팀을 구성하면 됩니다. 동일 학년으로 팀 구성을 하거나 1, 2학년 각 한 명씩 학년이 혼합된 팀 구성도 가능합니다. 지도교사는 팀당 1명이고 참여 학생과 동일교 소속이어야 합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팀을 구성한 뒤 2명이 관심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과학탐구 과제를 선정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중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추후 공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교별 인원 제한은 없으며 보고서는 5쪽 이상 10쪽 이내로 팀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포함한 기준을 충족하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탐구 보고서 작성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탐구 보고서를 대상으로 탐구 보고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도대회 참가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에서 도대회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진행합니다. 실험 안전 수칙과 보고서 작성법 등 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선 대회는 당일 제시된 실험 주제와 재료를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2명이 협력하여 창의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탐구 절차에 맞추어 보고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본선 대회 결과 상위 우수팀은 경기 지역 추천 팀 수에 맞추어 전국대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7월 중 전국대회가 진행됩니다. 전국대회의 경우 본선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탐구 주제에 대해 창의적인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탐구 활동의 모든 과정과 실험 결과를 실험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단계 과학탐구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 실험 보고서의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 과정과 학생 수준에 적합한 과학탐구 실험 과제를 선정하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수준 이상이나 학생 수준 이상의 탐구 실험 과제 선정과 과정 수행은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탐구 실험 활동에 필요한 기구는 학교 과학실 또는 생활 속 도구를 활용하고 학생팀 2명이 협력하여 탐구 실험 활동 전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도교사는 학생 탐구활동 지도를 최소화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과학탐구 실험 과정 없이 단순 자료조사만 한 경우 추천할 수 없으며 인정 기준에 적합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 기준을 보시면 자기 주도적 과학탐구 실험 주제에 맞는 탐구 보고서인가와 스스로 수행한 탐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표나 그래프를 활용한 탐구 활동 분석 자료를 포함하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과정의 순서와 절차에 맞게 수행하였는가와 5페이지 이상, 10페이지 이내에 분량의 보고서인가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험 설계 및 수행을 한 사진 10장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학생의 본인의 모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학탐구 실험대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과학탐구 실험의 주제인데요. 수행한 실험의 제목이나 탐구 활동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과학탐구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제를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풀어야 할 좋은 문제를 찾고 발견하는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주변 현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문을 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학생 본인이 평소 궁금해하던 문제에 대해 탐구할 경우 탐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도 높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과학 내용 안에서도 얼마든지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적절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화제성 있는 주제일수록 탐색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과학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결정할 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주제가 과학적인가입니다. 과학적인가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알려진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활동에 적용해보는 수준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은 학생 스스로 이해 가능한 이론이어야 합니다. 또한 접근 가능한 수준의 실험을 진행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 동안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주제여야 합니다. 너무 다양한 변인이 있다면 실험을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가능한 주제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 변인을 통제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학 탐구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검증 가능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소 주변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교과서에 나온 과학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4년 과학탐구 실험대회에 제출된 보고서 중 좋은 평가를 받은 구체적인 주제의 몇 가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포물선 운동의 응용에 대한 탐구로 탁구공과 셔틀콕을 이용하여 공기 저항이 있을 때 포물선 운동을 크래커 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실험 목적에서 문제 인식과 가설을 작성하였으며 실험 방법과 재료를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실험 결과 및 자료 변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과학적 지식과 함께 공기 저항을 고려한 포물선 운동을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학 탐구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하였으며 이를 보고서에 잘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작 및 성능 확인 탐구로 옥수수, 한천, 젤라틴을 사용하여 얇게 펴서 말리는 방식으로 만든 필름 형태와 반구형 틀에 넣고 굳혀 컵 형태를 제작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작하고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배양토에 넣어 2주 후 질량의 변화를 통해 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두께의 필름을 제작한 후 스탠드에 고정하고 50g 무게 추를 이용하여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물에 넣어 시간당 질량 변화를 측정하여 물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물에 대한 저항성 측정을 위해 물의 온도를 통제하는 등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강도 측정에서도 실험실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리, 광량, 연결 방식에 따른 태양광 전지의 성능과 효율에 대한 탐구로 선행 연구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참고 문헌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거리, 광량, 연결 방식에 따른 가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실험 방법을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실험을 할 때 유의점을 서술하였습니다. 탐구 결과에서 멀티테스터를 통해 얻은 측정값을 표와 그래프로 변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여 실험에 필요한 재원을 작성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용매인 리모넨 오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로 구체적 탐구 기간을 보고서에 작성한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감귤류 껍질에서 리모넨 오일을 얻기 위해 생활 속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압착을 통한 추출부터 증류를 통해 리모넨 오일을 얻기 위해 간이 증류 장치를 설계하고 생활 속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정교한 실험 방법은 아니지만 학생 수준에 적합한 실험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몇 가지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과학탐구 실험대회의 보고서 평가 기준은 창의성, 실험 설계 및 과학적 사고, 과학탐구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명확성입니다. 탐구 실험 활동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가를 평가하며 실험 설계 및 변인 통제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학탐구 실험 모든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판단하였고 학생이 해결 과제, 목적, 절차, 결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를 판단하였습니다. 제출된 보고서 중 우수한 보고서를 제출한 20팀을 선정하여 본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선대회는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의 과학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되 평가 당일 제시된 문제와 실험 재료를 보고 2명이 협력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창의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제한 시간 내에 보고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험 보고서는 탐구 절차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실험복, 아날로그 분침이 있는 시계, 그리고 저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일 학생들의 복장은 자유복장이지만 슬리퍼나 반바지 착용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험실의 환경상 슬리퍼를 신고 이동할 경우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한 시약을 쓰는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화와 긴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2024년 과학탐구 실험대회의 본선은 1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120분에서 180분 사이에 실험 주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글을 읽고 팀원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제시문의 내용은 과일의 당도를 나타내는 브릭스 단위에 대한 설명과 중학교 1학년 빛과 파동 단원에 나오는 평강에 관한 제시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항 1번은 서로 다른 설탕물을 이용하여 미지 과즙의 당도를 구하는 실험 계획을 하고 계획서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험 보고서에는 문제 인식, 가설 설정, 실험 설계 및 수행, 결과 및 자료 해석, 결론 도출에 탐구 과정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제공된 재료는 대부분 실험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들이었으며 이 중 학생들에게 제공된 광원의 경우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원 작동법에 관하여 미리 안내하였습니다. 학생들은 40분 이내에 실험 계획을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4쪽에서 5쪽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선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팀의 두 보고서를 보면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목을 제시하였으며 적절한 변인을 설정하고 가설을 작성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평강판을 이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판단할 것인가를 보고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팀의 보고서를 보면 통제 변인으로 비커, 광원, 두 평강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하거나 여러 설탕물을 이용할 때 측정관의 길이를 같게 설정하는 등 통제 변인을 작성하였습니다.
실험의 결과값을 구하기 위한 실험 설계 과정이 논리적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실험 결과를 실험 자료에 근거하여 표와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내고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본선을 준비하면서 제한 시간 안에 과학탐구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 제목, 가설 설정과 변인 통제, 실험 설계와 올바른 수행, 표와 그래프로 실험 결과 분석과 결론 도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 문항으로 평강판을 제외한 주어진 실험 기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간이 당도계를 설계하고 이에 포함된 과학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 당도계를 제작하는 설계 과정을 표현하도록 한 문항으로 학생들은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반투막을 이용한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실험 설계를 못하거나 이를 실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학생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함께 협력하여 실험 계획과 실험 수행, 실험 과정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시간 배분을 적절히 안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실험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문항처럼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문항인지를 제시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선의 경우 실험 설계, 실험 과정, 실험 보고서로 평가하였는데 이 비율은 실험 주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험 설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설에 대한 실험 설계와 변인 통제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인을 찾고 가설을 설정한 후 변인 통제를 통해 실험을 설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험 과정의 경우 여러 명의 감독관이 관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실험 과정의 적합성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팀원과 협력하여 실험을 수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경우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는지와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험 결과가 과학적 원리나 이론과 적절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꾸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학교에 있는 과학실에 친숙해지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5년 과학탐구 실험대회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